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이 오늘 오전에 열립니다. 또 오늘 오전에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김남국에 대해서 코인 의혹,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먼저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재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또 이화영이 거부하는 변호사가 재판정에 나와서 또 난장판을 만들어서 이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오늘 다시 열리는데 오늘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자신이 신임을 한다, 자신이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변호사가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입니다. 이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이 어제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사를 비난을 하고 신뢰관계에 기초한 정상적인 변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사임을 하게 되면 이 피고인은 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제대로 없어지면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에는 민주당 인사도 있습니다. 현근택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 모든 변호사들에 대해서 이화영 측과 이화영 부인 또 민주당 측, 이화영 부인 뒤에는 민주당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모든 변호사들이 지금 변호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린 이 법무법인 덕수입니다. 이건 이화영이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덕수의 이 김형태 변호사는 지난번 재판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면 또 이 재판 기록을 모두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오늘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증인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모두 핵심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모두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화영의 부인이 이렇게 난동을 부려도 또 이화영이 거부하는 변호사가 난동을 부려도 이화영이 이 변호사와 자신이 재판에 임하겠다,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해광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화영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영이 진술도 오락가락 했듯이 지금 변호사 부분도 이화영의 부인과는 뜻이 다르다, 부부싸움까지 하면서도 이화영도 지금 변호사 부분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이 재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에게 이 쌍방울 대북 송금 300만 달러를 보고했다. 이 진술이 이제 이 재판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느냐,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이 부분을 증거로 채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화영 부인이나 이화영이 거부하는 이 변호사들이 재판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건 이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화영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영도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과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의 진술한 것, 또 그동안 이재명 측이나 이화영 부인 쪽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관계가 없다, 이화영에게 다 덮어써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화영 자신도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니까 여기에서 자신이 진술한, 검찰에서 진술한 이 내용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되면 확실하게 이재명 혐의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이화영도 이게 부담스럽다, 지금 이걸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결정권자는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이 그런데 오락가락하고 있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되도록 이화영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제 이재명의 이 소위 사법 방해,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또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이재명 측이 나서서 이화영의 부인을 동원해서 또 변호사를 동원해서 이 재판을 지연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이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이 진술만으로도 지금 이 진술 번복, 사법 방해, 이 혐의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또 이화영이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더라도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혐의로 소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전체적으로 사법 방해입니다. 이런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소환할 필요가, 당연히 소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또 파행이 되더라도 이재명 소환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을 대북 송금 관련해서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를 묶어서 다음 달에 구속영장을 친다라고 하는 이 검찰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또 한 가지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제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에 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미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회에서 2달 동안 김남국의 이 코인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징계안을 내놓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회 윤리특위가 이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위가 이 김남국을 불러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남국이 눈물을 보였다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남국이 그동안 민주당의 자체 조사, 또 국회 윤리특위의 조사, 자문위원회의 조사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 계속 큰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고 이러니까 또 위선적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정말 제명을 시킨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뿐입니다. 1979년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징계 수위로 결정해 놓은 것도 4가지입니다. 제명, 30일 이내 출석 정지, 공개 회의에서 사과, 경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명 이외에는 그다지 징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징계를 받아도 그다지 징계로 느껴지지가 않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 국회 윤리특위가 오늘 오전 열리는데 이 소위원회입니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입니다. 이 6명이 표결을 합니다. 무기명 표결을 하게 되는데 4명이 찬성을 하면 4명이 찬성을 하는 징계 수위로 결정이 되는데 김남국 제명 쪽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리특위의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이유도 없거니와 김남국 제명이 아니면 한 달간 출석 정지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출석 정지, 이거는 징계에 사실은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사실은 안 오면 더 좋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명밖에는 없다. 김남국의 이 소위 죄질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데, 지금 김남국의 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 검찰 조사는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남국에 대한 검찰 소환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 윤리위에서 결정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입니다. 김남국은 국회에 출석해서도 10분 단위로 화장실 가서도 또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이런 코인 거래를 했습니다. 그 규모는 1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국회의원보다는 이런 코인 투자 전문가였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자질입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손상입니다. 이 윤리적인 부분을 결정해야 하는데 제명 이외에는 제대로 된 징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명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달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이 김남국의 제명을 의결을 해야 합니다. 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이 정족수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국회에서의 의결은 전체 재적의원 가운데 과반이 참석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이런 의결 정족수인데, 이 국회의원 제명은 특별 의결 정족수입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명 부분만은. 그래서 이게 제명이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남국을 제명시킬 수 있을 것이냐. 문제는 민주당의 이재명과 친명 의원들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친명 의원들은 끝까지 김남국을 비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제명을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제명을 시켜본 이후에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데서 김남국도 제명시키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국회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민주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국회의원의 자질 부분,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정말 과거에 비교를 해서 너무나 지금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국회가. 특히 김남국의 이 코인 거래 부분은 도대체 이게 국회의원이 맞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도 김남국은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또 이런 각종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걸 고려를 한다면 김남국 제명은 불가피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이 김남국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나서면 국회 본회의에서 김남국 제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만약에 김남국 제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그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계속 김남국을 비호해 왔고, 김남국은 이재명의 최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김남국의 코인 의혹 관련해서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결정하게 되면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제명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김남국이 제명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친명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짚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